여자가 계급장 달면 뭐가 달라지냐고? 하참,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는 인간이 있네.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은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군복의 단추를 채우고 어깨 위에 빛나는 두 개의 별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껏 민간 자문위원인 줄만 알았던 그녀가 사실은 현역 투스타 장군이었다는 사실. 그 앞에서 여성을 조롱하던 퇴역 대령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돌아갑니다. 도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살아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계급장 하나가 바꿔놓은 그날의 전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의 늦은 가을, 국방부 인근 회색빛 건물 3층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에서 조연희는 오늘도 변함없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6살의 조연희는 언제나 수수한 베이지색 가디건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 고무줄로 묶은 채 일했어요. 사람들은 조연희를 그저 정년 보장된 민간인 계약직 정도로 여겼고 조연희도 그런 시선을 굳이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 선생님, 이번 달 예산 집행 현황 보고서 언제까지 나와야 하나요? 신입 직원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면 됩니다.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조연희는 늘 그랬듯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조연희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점심때면 누구든 같이 먹자고 하면 따라가고 야근할 때면 커피를 사다 주고 후배들의 실수도 조용히 덮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연희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전에 뭘 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조 선생님은 정말 신비로운 분이에요. 김수진이 동료 박민호에게 속삭였어요. 이상하게 모든 걸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본인 얘기는 절대 안 하시잖아요. 그런가? 그냥 조용한 성격인 것 같은데. 박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실제로 조연희는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났어요. 국방부 내부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복잡한 행정 절차도 척척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경험이 많은 베테랑 직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오후 6시 조연희는 가방을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조연희의 표정엔 묘한 피로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이 벌써 3년째였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조연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조연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강남구 대치동의 작은 투룸 아파트. 조연희의 집은 밖에서 보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액자들이었어요. 그 안엔 각종 훈장과 표창장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 옆엔 다리미질이 완벽하게 된 군복 한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군복의 어깨엔 두 개의 별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조연희는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냈다고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저녁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나운서가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하는 가운데 육군 본부에서 열린 어떤 행사 장면이 잠깐 지나갔습니다. 카메라가 훑어가는 참석자들 사이로 조연희의 모습이 아주 잠깐, 정말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주의 깊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도 저러고 있구나.
조연이는 작게 중얼거리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TV 화면 속 행사장에서는 현역 장성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조연이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리움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안도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TV를 끄고 욕실로 향하던 조연이는 벽에 걸린 거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거울 속 조연이의 눈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46살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깊은 주름이 눈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땐 내가 아니라 계급장이 말했어. 조연이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모르겠네. 벽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조연이는 한숨을 내쉬며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서 철저히 감춘 채 살아온 지 벌써 3년이 흘렀어요.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된 지 3년, 그 시간이 때로는 하루같이 짧게, 때로는 10년같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조연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고요한 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조연이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어요. 이등병 시절부터 시작해서 소장까지 올라간 27년의 군 생활. 그 시간들이 지금은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연이는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후배 직원 김수진이 다가왔어요. 조 선생님,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글쎄요, 뭐든 좋아요. 조연이는 언제나처럼 답했습니다. 그럼 김밥 천국 갈까요? 거기 김치찌개가 맛있던데요. 좋죠. 이렇게 평범한 대화를 나누며 점심을 먹고 오후에도 평범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조연이의 마음 한구석엔 늘 무언가 공허한 느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아니 계속되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저녁 무렵 조연이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국방부 건물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 건물을 바라보는 조연이의 눈빛엔 묘한 그리움 같은 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조연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조연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건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조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조연희 선생님이시죠? 국방부 퇴역장교협회입니다. 조연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3년 동안 조용히 살아온 그 평온한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조연희는 오늘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긴 채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가슴에 품고 평범한 민간인 행정관으로서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조용한 일상이 곧 크게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걸 조연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 조연희는 평소와 다른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머리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정리했어요. 국방부 산하 퇴역장 교협회에서 열리는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비역 대령들 간의 교류의 밤이라는 제목의 이 모임에 조연희도 초대받았거든요. 정말 가야 하나? 조연희는 택시 안에서 망설였습니다. 3년 동안 이런 자리를 피해왔는데 이번에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행사장인 용산구의 한 호텔에 도착하자 로비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남성들이었고 조연희처럼 여성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접수대에서 명찰을 받을 때 조연희는 자신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조연희 전방부대 전략자문위원이라는 애매모호한 직함만 적혀 있었어요. 아, 조연희 선생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행사 담당자가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좋은 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즐거운 시간 되실 거예요. 조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회장에 들어서자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연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얼굴들도 몇 명 보였지만 먼저 다가가 인사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물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조연희가 고개를 돌려보니 50대 후반의 남성이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의 그 남성은 강도식이었어요. 은퇴 후 대형 종합건설사의 고문직에 있는 강도식은 이런 자리에서 항상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강 대령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 참석자가 물었어요. 뭐, 그럭저럭 살고 있지. 회사에서 자문 역할하면서 골프나 치고 있어. 강도식은 호탕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강도식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크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조연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런 자신감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했거든요. 만찬이 시작되고 음식이 나오자 분위기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술이 오가면서 대화도 점점 격이 없어졌어요. 조연희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강도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군대 꼴을 보면 정말 한심해. 강도식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무슨 일인데요? 옆에 앉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여자들 말이야. 계급장이 문제라고. 강도식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들어갔어요. 요즘은 여자도 별을 다나? 아,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는 거지. 조연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포크를 든 손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여자가 계급장 달면 뭐가 달라지냐고. 강도식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지가 애들 앞에서 울던 게 다야. 그런 애들이 장성까지 됐다니까 기가 막혀. 주변 사람들은 애매한 웃음을 지으며 반응했어요. 누군가는 동조하는 듯했고 누군가는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강도식의 말을 직접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어요. 속으로 군생활 피곤하게 만들던 존재들이지. 강도식은 술 기운에 더욱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원래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야. 그런 애들이 부대를 지휘한다고? 말이 되나? 조연희는 처음엔 말없이 그의 험담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연희의 눈동자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차분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요즘 여군들은 특혜만 바라더라고. 강도식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힘든 일은 안 하고 위험한 곳은 안 가고 그러면서 진급은 남자들과 똑같이 하겠다고? 웃기는 소리지. 그 순간 조연희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웃음기가 번졌습니다. 분노나 당황이 아닌 묘한 여유 같은 것이었어요. 마치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기 강 대령님, 한 참석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은 여군들도 실력 있는 분들이 많다던데요. 실력? 강도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실력?
남자들 눈치 보면서 살아남은 게 실력이야? 아니면 여자라는 이유로 봐준 게 실력이고? 조연이는 물 한 모금을 천천히 마시며 강도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내가 현역일 때 봤던 여군들은 대부분 그랬어. 강도식은 주변을 둘러보며 동조를 구하는 듯 했습니다. 힘든 일 생기면 여자라고 빼달라고 하고 위험한 임무는 못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남자들과 같은 대우 받겠다고? 말이 안 되지. 몇몇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강하게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특히 장성급까지 올라간 여자들은 더 심해. 강도식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정치적으로 밀어준 거지 실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야. 그런 애들이 부대 지휘하면 얼마나 엉망이 될지 뻔하잖아. 조연이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를 지켜보는 몇몇 사람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조연이의 표정이 너무 차분했거든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고. 강도식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애초에 군인이 될 제목이 아니야. 계급장 달고 있어봤자 장식품일 뿐이지. 그 순간 조연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조연이에게 집중됐어요. 조연이는 강도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강도식이 조연이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시죠? 조연이입니다. 조연이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전방부대 전략자문위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러시군요. 강도식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혹시 제 말에 뭔가 이의가 있으신가요? 조연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런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건지. 연회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운이 감돌았어요. 조연이와 강도식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조연이의 조용했던 일상에 첫 번째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숨겨왔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화요일 오전, 조연이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만찬에서 있었던 일은 별다른 후폭풍 없이 지나간 것 같았어요. 강도식과의 대화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에피소드 정도로 끝난 듯 했습니다. 조 선생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김수진이 물었어요. 고마워요. 아메리카노로 부탁해요. 조연이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조연이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된 벨소리 같았어요. 네, 조연이입니다. 조연이 선생님이시죠? 국방부 기획조정실입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지금 급하게 올라오실 수 있으신가요? 조연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가능하시면 지금 즉시 10층 회의실로 올라와 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조연이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년 동안 이런 급한 호출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수진이 커피를 가져오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아니에요. 잠시 위층에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조연이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10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연이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혹시 지난 금요일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런 일로 공식적인 호출을 받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0층 회의실 앞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경비원들이 서 있고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조연희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몇 명의 고위 공무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상당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조연희가 들어서자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며 인사했어요. 조연희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무슨 일로 급히 부르셨나요? 조연희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성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지금 DMZ 인근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즉각적인 대책 회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조연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선생님의 과거 경력을 고려할 때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요. 박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한 명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투스타 조연희 장군님의 자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조연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숨겨왔던 정체성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조연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장군님,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장군님께서 조용히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기에 건드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조연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북측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의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한 참모가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조연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3년 동안 피해왔던 현실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이라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울 수는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세요. 조연희의 목소리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민간인 행정관이 아닌 장성의 목소리였어요. 1시간 후 조연희는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연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예리한 분석력과 신속한 판단력, 그리고 압도적인 전문성이었습니다. 장군님, 혹시 내일 오전에 열리는 확대 회의에도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박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조연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간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건가요? 아니요. 박성민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정식으로 현역 복귀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합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날 저녁 조연희는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군복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군복을 다시 꺼낸 것은 처음이었어요. 번들거리는 장성 계급장, 2개의 별이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정말 다시 입어야 하나? 조연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연희는 군복을 입고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조연희를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장성 계급장을 단 여군을 보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국방부 회의실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연희가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경례를 했어요. 3년 만에 받는 경례였습니다. 투스타 조연희 장군님 도착하셨습니다. 한 참모가 큰 목소리로 알렸어요. 그런데 회의실 한편에 앉아있던 강도식이 조연희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민간 고문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강도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연희? 민간 자문위원 아냐? 근데 저게 뭐야? 조연희는 강도식의 시선을 느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군복을 여미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조연희 육군 소장 투스타 장군입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강도식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어요. 지난 금요일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여자가 계급장 달면 뭐가 달라지냐, 장식품일 뿐이라고 했던 그 말들이요. 조연이는 강도식을 한번 쳐다보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회의 자료를 받아들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상황 브리핑부터 받겠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일어나 조연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장군님, 복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강도식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지난 금요일 밤 자신이 모욕했던 민간 자문위원이 실제로는 투스타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다시 불려나올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조연이는 회의를 주도하며 상황 분석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모습은 3년 전 현역 시절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성숙하고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도식은 복잡한 심정으로 조연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조연이는 강도식에게 따로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저 업무에만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연이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숨겨왔던 정체성이 드러난 순간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조연이의 현역 복귀 소식은 군 내부와 관련 업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특히 퇴역 장교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되었어요. 어떤 이들은 반가워했지만 어떤 이들은 불편해했습니다. 강도식은 그 불편함을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지난 회의에서 받은 충격이 컸거든요. 자신이 그토록 깎아내렸던 여군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강도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강도식은 본능적으로 조연이를 끌어내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쌓인 인맥과 정보력을 총동원했어요. 특히 언론과의 연결고리를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틀 후 강도식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한명규와 만났습니다. 한명규는 군사 전문 기자로 종종 스캔들성 기사를 쓰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한명규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나? 오늘 좋은 정보 하나 줄 테니까 관심 있으면 들어봐. 강도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정보인데요? 최근에 복귀한 여군 장성 있잖아. 조연이라고. 그 사람 과거에 문제가 좀 있었어. 강도식이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한명규의 눈이 번뜩였어요. 어떤 문제요? 비리 의혹이 있어. 정확한 건 내가 더 알아볼 테니까 일단 귀담아 들어도. 강도식은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일단 의혹부터 심어놓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에 걸쳐 과거 조연이와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조연이는 복귀 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DMZ 상황은 안정되었지만 후속 조치와 관련된 업무가 산더미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주변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혹시 최근에 무슨 소문 들으셨나요? 부관 이하연 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소문? 조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얘기들이 돌고 있어서요. 장군님에 대한. 조연이는 이하연의 표정을 보고 대충 상황을 짐작했어요. 어떤 내용인데? 과거 부하 관리 방식이나 인사 개입 의혹 같은. 이하연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조연이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작됐구나. 그날 저녁 조연이는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접했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에서
복귀 여군 장성, 과거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가 올라온 것이었어요. 기사 내용은 대부분 추측과 의혹 수준이었지만 조연희가 과거 후임들과 불화를 빚었다거나 부당한 인사 개입을 했다는 익명의 증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인가? 조연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며칠 후였어요. 과거 조연희와 함께 근무했던 동기 장성들까지 미묘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희야, 요즘 좀 조용히 지내는 게 어떨까? 동기 김철수 장군이 전화로 말했어요. 무슨 뜻이야? 조연희가 물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 일단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조연희는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감을 느꼈어요. 30년 가까이 함께해온 동기마저 등을 돌리는 것 같았거든요. 한편 강도식은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모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이었어요. 의원님, 요즘 복귀한 여군 장성 문제 어떻게 보세요? 강도식이 은근히 물었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던데요. 의원이 답했어요. 사실 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과거 지휘 경험이나 리더십 부분에서 말이죠. 강도식은 교묘하게 의혹을 심어갔어요.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은근한 암시를 통해 조연희에 대한 불신을 키워갔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국정감사 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도식이 제안했습니다. 결국 며칠 후 국방위원회에서 조연희의 복귀 과정과 과거 지휘 경험에 대한 검토 요청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적절한 인사 검증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연희를 압박하는 수단이었어요. 조연희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듯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언론의 의혹 제기, 동료들의 미묘한 시선, 정치권의 압박까지 3년 동안 조용히 지냈던 평화가 한순간에 깨진 것 같았어요. 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증명해야 하는 걸까? 조연희는 밤늦게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강도식의 공작은 점점 더 치밀해졌어요. 그는 여군 최초 투스타라는 조연희의 상징성 자체를 흔들어 놓으려 했습니다. 여성이 군 고위직에 오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을 퍼뜨리려 한 것이죠. 조연희는 이 모든 상황을 감내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분노와 실망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실력으로 증명해온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강도식의 조직적인 공작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위원회의 검토 요청을 받은 국방부는 결국 조연희에 대한 공식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검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조연희를 궁지로 몰아넣는 수단이었습니다. 장군님, 내일 오전 9시에 감찰단이 오신답니다. 이하연 중령이 무거운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조연희는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장군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하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조연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감찰단 소속 군사법무관들이 조연희의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냉정하고 기계적인 태도로 조연희를 대했어요. 장성이라는 지위에 대한 예의는 형식적으로만 지켜졌습니다. 조연희 소장님,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찰단장 최준혁 대령이 딱딱하게 말했어요. 할 일이니까요. 조연희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감사는 조연희의 과거 지휘 경력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어요. 특히 여군 부하들과의 관계, 인사 관련 의사결정,
부대 운영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찰관들은 마치 범죄자를 대하듯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어요. 소장님께서 2018년 춘천 부대 근무 시절 김영미 중위 관련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한 감찰관이 물었습니다. 조연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떤 측면에서 묻는 건가요? 당시 김영미 중위가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을 때 소장님께서 개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하를 보호하는 게 지휘관의 의무니까요. 그런데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처리하셨다고 하던데요. 감찰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조연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떠올랐어요. 김영미 중위는 직속 상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었는데 공식 신고를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감찰관이 추궁했어요. 상황이 복잡했어요. 공식 절차로는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연희가 과거 부하 여군을 감쌌던 일이 직권남용으로 뒤바뀌어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부하를 보호하려던 선의가 오히려 규정 위반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여자라고 봐주면 안 되잖아요. 한 감찰관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군에서 신뢰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조연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답했어요. 나는 그 아이를 지킨 게 아니라 군의 품격을 지켰습니다. 감사는 사흘 동안 계속됐어요. 조연희는 매일 굴욕적인 개별 진술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6시간씩 이어지는 조사였는데 마치 범죄 수사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소장님의 지휘 스타일이 다소 감정적이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감찰관이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부하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다거나 원칙보다는 정을 앞세웠다는 평가들이요. 조연희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부하를 챙기는 것까지 단점으로 취급받는 상황이었거든요. 셋째 날 저녁 조연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의심받고 재해석당하는 경험이었어요.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조연희는 부대 숙소에서 조용히 저녁서를 꺼내보았습니다. 군생활 27년 그 마무리를 자의가 아닌 타의로 끝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여기서 끝인가? 조연희는 저녁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강도식은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저 여자도 끝이군. 강도식은 동료와 만나 술을 마시며 말했어요. 여자가 설쳐봤자 한계가 있는 거야. 하지만 조연희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련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넷째 날 아침 조연희는 다시 군복을 입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지친 기색은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감찰단장이 말했어요. 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결정들을 후회하시나요? 조연희는 잠시 생각한 후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하를 보호하고 올바른 군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한 것들을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면 그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조연희는 결과를 기다리며 며칠을 보냈어요. 주변에서는 이미 조연희의 처벌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조연희 자신은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조연희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이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 같았어요. 감사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연희는 업무 정지 상태로 대기하며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조연희를 피하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는 연일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조연희의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감사를 담당했던 이하연 중령이었습니다. 장군님, 혹시 시간 되시나요? 이하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어요. 물론이죠. 들어와요. 조연희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이하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장군님, 이걸 보셨으면 해서요. 뭔가요? 조연희가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자료입니다. 감사와는 상관없는 거지만 장군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조연희는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오래된 병원 진단서와 상담 기록, 그리고 변호사 상담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6년 전 것들이었어요. 이게 조연희가 서류를 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 동생 이하정 자료입니다. 이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군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6년 전 춘천 부대에서 조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정이가 당신 동생이었어요? 네. 당시 김영미라는 가명을 썼었죠. 신변 보호 때문에요. 이하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조연희는 갑자기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김영미 중위 사건의 당사자가 바로 이하연의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장군님께서 그때 하신 일들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하연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공식 절차를 밟지 않으셨다고 하지만 장군님은 제 동생을 위해 사비로 변호사를 구해주셨고 안전한 부대로 전출시켜 주셨어요. 조연희는 당시 상황을 떠올렸어요. 성희롱 피해를 당한 부하 여군을 도우려고 했던 그 일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죠. 더 중요한 건 이하연이 계속 말했어요. 장군님께서 그 가해자를 조용히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전보 조치였지만 실제로는 사실상의 징계였죠. 그런 걸 왜 지금에서야? 조연희가 물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그 사건이 언급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하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장군님이 규정을 어겼다고 하는데 그건 규정보다 더 중요한 걸 지키려고 하신 거였잖아요. 조연희는 서류를 다시 살펴봤어요. 그 안에는 이하정이 심리치료를 받은 기록, 그리고 현재 국방부 공보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정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조연희가 물었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졌어요. 이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거든요. 그때 장군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이하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 동생은 그 일 이후로 군을 그만둘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장군님께서 도망가지 말고 당당하게 이겨내라고 하셨죠. 그 말씀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조연희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6년 전 자신이 했던 일들이 이렇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장군님, 이하연이 일어서며 정중하게 격려했어요. 그날 장군님 없었으면 제 동생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조연희도 일어서서 이하연의 격려를 받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하연이 나간 후 조연희는 혼자 앉아서 깊이 생각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받은 굴욕과 절망이 순간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가치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 내가 지킬 게 있구나. 조연이는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조연이는 오랜만에 이하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정아, 나야. 조연이. 언니. 어떡해. 이하정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언니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하정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내 덕분에 힘을 얻었어. 조연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조연이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어요.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들을 당당하게 지켜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조연이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로 한 것이죠. 장군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부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조연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연이는 과거 자신이 도왔던 여군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증언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강도식의 음해에 맞서는 진실한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이렇게 조연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다졌어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이틀 전 국방위원회에서 긴급 특별 청문회 개최를 발표했습니다. 조연이의 복귀 과정과 과거 지휘 경력에 대한 공개 검증이 목적이었어요. 강도식의 지속적인 로비가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장군님, 청문회 준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준비할 게 뭐 있나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조연이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청문회 전날 밤 조연이는 군복을 정성스럽게 다렸습니다. 장성 계급장 2개의 별을 하나하나 닦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내일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문회 당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어요. 생중계도 예정되어 있어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조연이는 군복을 정식으로 갖춰 입고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어깨에 계급장 2개가 조명 아래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와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투스타 조연이 장군 입장하십니다. 사회자가 큰 목소리로 알렸습니다. 회의실 한편에는 강도식도 민간 자문위원 자격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는 조연이를 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장군님, 먼저 최근 논란이 된 과거 지휘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이 질문을 시작했어요. 조연이는 마이크 앞에서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규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규정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하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군의 명예입니다. 조연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한 야당 의원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장군님의 지휘 방식이 다소 감정적이었다는 증언들이 있는데요. 감정적이라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조연이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저는 부하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돌봤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가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조연이의 당당한 태도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도식은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미리 준비한 질문들로 조연희를 궁지로 몰아넣을 생각이었거든요. 강도식 자문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강도식이 일어서며 조연희를 바라봤어요. 장군님, 지난번 퇴역자 모임에서 뵀었는데 그때는 민간인이라고 하셨죠? 그때는 그런 신분이었으니까요. 조연희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성으로 복귀하셨네요. 혹시 개인적인 욕심이 있으셨던 건 아닌가요? 조연희는 강도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국가가 필요로 해서 복귀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과는 거리가 멀죠. 하지만 요즘 여군들의 진급이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강도식이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장성급까지 오르는 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방청석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강도식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조연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문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여자가 계급장 달면 뭐가 달라지냐고. 강도식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자신의 말이 공개적으로 언급될 줄 몰랐거든요.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조연희가 계속 말했어요. 다만 계급장을 달 자격은 반드시 증명해야 하죠. 남자든 여자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국방부 관계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가져온 서류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위원장님, 긴급히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어요. 서류가 공개되자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그 안에는 강도식이 언론에 흘린 허위 정보들, 그리고 국방위 모 의원과의 청탁 연계 증거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무슨... 강도식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조연희가 과거 도왔던 여군들의 증언서가 연이어 공개된 것입니다. 성희롱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군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조연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장군님께서는 저희를 가족처럼 돌봐주셨습니다. 한 증언서의 내용이 낭독됐어요. 규정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짜 리더였습니다.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연희에게 경례를 보냈습니다. 장군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도식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자신의 음해 행위들이 모두 공개되면서 오히려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강 자문위원님, 이런 행위들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위원장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강도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격이었거든요. 조연희는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저는 계급장 때문에 존경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계급장이 의미하는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몇몇 사람에서 시작됐지만 곧 회의실 전체로 퍼졌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강도식은 모든 자문직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언론은 성차별적 구시대 인물의 몰락으로 보도했습니다. 조연희는 당당하게 회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청문회가 끝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가을, 조연희는 국방부 장성 인사자문위원회 고문으로 새로운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전역하지 않고 복권된 조연희는 이제 후배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오늘 심사할 인사 명단입니다. 새로 부임한 부관 김소영 소령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조연희는 명단을 받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성 장성 후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였습니다. 참 많이 달라졌네요.
조연이가 중얼거렸어요. 네, 장군님 덕분입니다. 김소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조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덕분이 아니라 시대가 변한 거죠. 나는 그저 먼저 길을 걸었을 뿐이에요. 오전 회의가 시작되자 조연이는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조연이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조연이 고문님, 먼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네, 이번 여성 장성 후보들을 보니 모두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연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다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조연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이들이 여성이라서 특별히 배려받거나 반대로 여성이라서 더 엄격하게 평가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실력과 인품으로만 판단해 주세요. 회의실 안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연이의 말에는 지난 1년간의 경험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조연이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후배 여군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매월 한 번씩 하는 멘토링 시간이었어요. 언니, 요즘 부대에서 남자 선배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한중령이 말했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조연이가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여자라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장군님 사건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조연이는 뿌듯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신이 겪었던 시련이 후배들에게는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도 방심하면 안 돼요. 조연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변화는 일어났지만 완전하지는 않아요. 계속 증명해 나가야 해요.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한소령이 물었어요. 실력으로요. 그리고 인품으로. 조연이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계급장이 변화를 만들지 않아요. 계급장을 차고도 인간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점심 모임이 끝나고 조연이는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국방부 주변 공원을 걸으며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강도식의 음해로 시작된 위기가 오히려 더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편 강도식은 비공식 청탁 사건으로 인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어요. 건설회사 고문직도 사임하고 지금은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성차별적 구시대 인물의 몰락으로 보도했지만 조연이는 그에 대해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자신이 믿는 가치관대로 살았던 거겠죠. 조연이는 이하연에게 말했어요. 다만 시대가 변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에요. 저녁 무렵 조연이는 옛 부하였던 이하정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하정은 현재 국방부 공보관으로 일하며 군내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이하정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너도 잘 견뎌줘서 고마워. 조연이가 이하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덕분에 많은 후배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이하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날 밤 조연이는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감회에 젖었습니다. 여성 장성들의 활약상을 다룬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거든요. 화면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군 장성들이 나왔어요. 이제는 특별한 일이 아니구나. 조연이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에 조연이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요. 길을 열어준 선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연이는 TV를 끄고 침실로 향했어요. 옷장에는 여전히 군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 개의 별이 달린 그 군복을 바라보며
조연이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증명해낼 수 있어. 이 별이 무겁지 않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조연이는 평상시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가방을 챙기며 거울을 보았어요. 거울 속 조연이의 눈빛은 1년 전보다 훨씬 평온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소영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장군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마워요. 우리 모두 좋은 하루 만들어가요. 조연이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를 보니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한 여고생이 보낸 것이었어요. 조연의 장군님께, 저는 장군님을 보고 군인이 되고 싶어진 고등학생입니다. 장군님처럼 당당한 여성이 되고 싶어요. 조연이는 편지를 읽으며 뭉클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이렇게 조연이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두 개의 별이 의미하는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후배들을 위한 길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변화된 세상에서 조연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걸어갈 동료들과 뒤따라올 후배들이 있었거든요.